세상과 멀어지려고 하면 싫잖아요. 즐겁게, 밝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가둬버리면 안 돼. 이 작은 안에. 너 이것만 꼭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이것만이 살 길이야. 무조건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나처럼 고생해. 나처럼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데 그건 이미 자유와 행복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 숨 막혀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도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집에서 좀 쉬러 갔더니 부모님들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원에서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이들은 이미 이 공부하라는 여기에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 이미 아이들은 세상 속에 나가자마자 지금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예요. 공부 안 하면 나고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만큼은 휴식을 줘야 돼요. 가정에서만큼은 충분히 아이들이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꼭 주셔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더 강하게 학원 갔다 왔니? 공부해? 잘했니? 숙제했니? 어느 정도 자녀의 어떤 학업에 대해서 관심과 어떤 확인 정도는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강요를 하게 되고 속박을 하게 되고 시험 성적이 뭐 2점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화내고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될 수 있겠니? 너 엄마가 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너를 학원 보내주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자식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는 결국 뭘로 드러나냐? 심각한 불안 증세로 와요. 이 불안 증세가 생기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머리에 두통이 생겨요. 가슴이 답답해요. 저녁에 잘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럼 결국은 이 아이는 결국 집중력 부족으로 해서 학습 부진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잊어버려요. 놓아버려요. 무엇이 즐거운 건지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삶은 억지로 항상 참는, 스스로 이렇게 참고 살다 보니까 가슴속에 화병이 생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의 우리 친구들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을 해봅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면 그건 뭔가 이상하다. 내가 정말 1년에 막 1억 2억을 버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기분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근데 10만원짜리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10만원짜리 밥을 먹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짜장면을 먹더라도 즐겁게 먹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어떤 기준을 잘 설정해야 돼요. 꼭 이것만을 해야지 행복하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신념을 잠시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남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뭐 학벌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더 많아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많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 그 고통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왜냐면 세계에서 그 행복지수를 평가하면 아프리카 동네가 가장 행복해요. 의외로 많이 갖지 않는 사람들. 왜냐면 이만큼 갖고 있으면 항상 불안해야 돼요. 더 벌려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 벌어놓은 게 누가 가져가 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그 욕심의 끝은 없어요. 그 욕심의 끝은 결국은 포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 충동까지도 경험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좀 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당신의 자녀분들에게 지나치게 어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라고 한다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가끔씩 협박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너 시험 몇 점 떨어져 버리면 너 집 나갈 생각에 너 몇 대 맞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다. 부모님은 오로지 자식들에게 사랑으로서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역할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끔씩 어떤 부모님은 나는 부모로서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자식들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된다. 왜냐면 내가 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그 친구의 삶을 이렇게 가게 되면 살다 보면 난관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그때 부모는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믿고 너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봐라. 엄마와 아빠는 네가 정말 힘들 때 한 번씩 도와주고 밀어주고 뒤에서 항상 버텨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네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라. 엄마 아빠는 항상 너 뒤에서 든든하게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진실된 사랑이고 자식을 믿는 마음이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믿어야지 누가 믿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믿고 끝까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우리 자식을 의심해요. 너 지금 공부도 못하고 너 어떻게 할래? 너 그러다가 사람 구실할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내가 먼저 불신을 해버리니까 자식의 마음에서도 부모에게 불신이 생긴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자식의 귀에는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먼저 믿음을 먼저 줬어야 되는데 믿음을 주기보다는 불신으로서 오히려 대했을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계속 멀어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더 나중에 고생하게 돼요.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부모님에게 의존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20대, 30대가 돼서도 엄마 용돈 줘. 마치 엄마 아빠가 뭐 장사나 하나 하게 뭐 차려줄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주도의 삶을 못 사니까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가 뭐 해주겠지. 어렸을 때도 엄마 아빠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해줬으니까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할 의지가 없어요. 또 부모가 다 해줬으니까 생각외로 애들이 고생이란 것을 해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돼버림으로써 부모에 대해서부터 떨어지질 못해요. 그럼 부모는 얘가 약해져 버리니까 30, 40, 50 될 때까지도 계속 내 자식인 양 계속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이 자식의 삶도 힘들고 내 삶도 계속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자녀분을 온전히 믿고 뒤에서 지지해주면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지지해주고 믿고 기다려주면 이 아이 또한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이라면 그 진심을 알고 결국은 통해요. 진심은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대화를 잘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요즘에 청소년들이 자살하거나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로 수능 시험 보고 뭐 저번 달인가 그때 수능 시험 보고 그날 2명인가 3명의 아이들이 또 자살했어요. 아니 공부 서울대 한번 가려다가 애 자살시켜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청소년들 행복지수 최하위예요. 조금만 건드리고 더 힘들게 해버리면 죽고 싶은 마음 웬만하면 쓸어요. 웬만하면 생긴다고요. 그때는 사춘기 시절이고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자식에 대한 어떤 집착,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고 사랑과 믿음으로써 우리는 대해야 돼요.
그런데 꼭 그 사랑을,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혼돈하신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랑과 집착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사랑과 집착을 같은 거라고 보지만 사랑과 집착은 완전 정반대예요. 사랑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바라지도 않고 주는 것이고, 집착은 이거를 꼭 했으면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마음을 주는 게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 뭔가를 조종해 보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로봇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는 부모가 교육자로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었으면, 부모님이 해줄 역할이 교육자로서 하나가 있다라면 자식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결핍되면 인간은 불안해요, 무조건. 그래서 불안이 많은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 공포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애정결핍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자식 입장에서도 결국은 또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신처럼 자식은 부모를 또 공경하고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 시작은 누가 해야 되나? 자식이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인 내가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행복하시고 우리 어떤 자녀분들도 행복해서 더 이상 어떤 자살하는 것이 우리가 마치 이제는 없는 일처럼 만들어졌으면 좋게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좀 즐겁게, 꼭 성공하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만들어진 사람만이 전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